네, 오늘 밸런스 잡힌 사업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균형 잡힌 삶, 강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균형 잡힌 사업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확보, 회원 가입이죠. 가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소비자를 늘리는 거. 요즘에는 회원 가입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못 시켰다고 하더라도 회원 가입을 되는 날까지 고객 관리를 하는 것 또한 이제 소비자 만들기에 속하죠. 가입하는데 6개월 남았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또 가입했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질 수는 없죠. 그리고 후속 관리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신뢰 쌓기, 소개받기, 수당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계속 그냥 일반적인 회원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애용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비자로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초대를 해야지 비전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수익 구조, 미래 가치, 현재에도 가치가 있지만 미래에도 가치가 얼만큼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애터미가 장점이 많다는 것, 노후 준비에도 매우 좋은 그런 도구라는 거, 우리 어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비전 제시를 잘 해서 파트너가 사업자가 됐어요. 그 고객이 사업자가 됐어요. 파트너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사업하는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잘 안 해주면 마치 잡초 속에 있는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묻혀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상식에 대한 교육을요,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고요. 상담을 잘 해줘야 되고, 복제에 대한 이해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깨진다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네 가지가 다 균형 잡히게 다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원 확보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어서 쉽게 합니다. 그런데 후속 관리가 약할 수도 있고 비전 제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전 제시에만 특화돼 있고 또 후속 관리나 회원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이 좋다면 이런 부분을 잘 하는 파트너가 나와서 또 우리가 사업이 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을 발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성공을 못할 확률까지도 가지고 있는 채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균형 잡히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애터미 사업자의 모습. 어, 저는 애터미를 한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우리 파트너가 아닌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그 모습이 이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아 보이는 모습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애터미 한 사람 어떻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있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정상적인 모습,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폰서를 만났느냐, 어떠한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매력적인 모습. 자, 그래서 매력적인 모습은
나도 저 사람을 봤더니 애터미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재밌어 보이고, 그죠? 신나고, 미래가 있어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정상적인 모습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면 나는 돈을 뭐 1억을 번다고 해도 난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게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활동량에 비해서 대가 지불이 너무 커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입으로 연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음. 이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서는요, 연출 안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평소에는 활동이 적은데, 고객들 앞에서는 특별히 되게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연출하지 말라는 뜻은요. 왜냐?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열심히 안 하는데, 고객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돈이 빨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출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네. 자, 열정적인 모습은 누가 좋아할까요? 나의 열정적인 모습. 가족들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스폰서님 너무 좋아할 겁니다. 열정적인 모습. 파트너 사장님들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근데 고객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어. 자, 그래서 비전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보는 시선,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어느 정도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저는 고객들 앞에서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분들은 저렇게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면 돈이 될까? 이런 생각만 가져요.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성공하려면 청소, 밥, 빨래 안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계부 쓰지 말라. 그리고 김장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왜 그러냐면 불광불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강의를 하던 이제 시절이었고 집중 몰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루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있던 센터에서는 어, 이제 성공하려면 청소, 밥.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 밥 준다 이렇게 말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 비전 안 됐구나. 비전 못 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김장을 한다 그러면 왜 김장을 하는 것을 왜 비전 못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애터미 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어, 이것도 하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의 균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장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청소, 밥, 빨래 안 할 수 있도록 성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계부를 써야죠. 그죠? 근데 가계부를 안 써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자가 되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남편 밥 안 차려줘도 되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뜻이지 이런 것들을 사업 중에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른 그룹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이제 대수를 계속 따라 복제가 되어 내려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 이거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균형 잡힌 것에서 균형이 깨져서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되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면은 우리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 근시안이 뭐예요? 가까운 것만 보는 거, 이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고 사업을 가깝게, 바로 오늘의 수당, 바로 오늘의 매출만 생각하는 것을 근시안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게 달라요.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랑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적어도 보여주는 게 별로 그다지 뭐 없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 또한 이제 그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르치기에는 정말 제품만 써도 수당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 보여주기에는 제품도 제대로 안 쓴 사람에게 수당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이게 이게 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수당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넣어줄까요? 예쁜 사람,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가족,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넣어주죠. 그죠? 근데 그 PV가 30만 PV가 그 본인 아이디로 돼야 되면 그분의 우측으로, 적어도 좌측은 이제 뭐 PV가 넘친다고 보더라도요. 그분의 우측에 넣어준다는 것은 60만 PV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매출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죠. 그죠? 100만 원, 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매출이잖아요. 그런 매출을 예뻐서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 나의 추측으로 가족이라서 넣어주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정말 아깝게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 수당 몇 푼. 이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6만 넣어줘봤자 그 푼돈이잖아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정말 가르치는 거랑 보여주는 거랑 같으려면요. 가르칠 때 우리가 정말 이걸 물건 써야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물건을 안 쓰는 사람에게 넣어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을 꼭 물건을 쓰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수당을 넣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수당을 제품을 안 쓴 사람에게도 수당을 한번 넣어줬어요. 그러면 길게는 2주 뒤에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그분이 제품을 쓰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쓰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 인식하기에 제품을 좀 썼더니 수당이 나왔네 진짜 이렇게 생각을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김이나 고등어 이런 거 한 개 먹고 나서 수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 고등어 한 박스 사 먹었는데 왜 수당 안 나오냐 이런 이상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고등어가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데 수당이 6만 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도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비정상적으로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참으라는 거예요. 넣어주고 싶어도 좀 참으라는 거죠. 넣어줘야 될 사람한테 넣어주고 넣어주면 안 될 사람은 넣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라는 것이죠. 적어도 수당을 미리 넣어놓으면 수당이 실제로 통장에 찍혀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을 넣으라는 거예요. 또 가르치기에는 소개를 해야지 수당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적어도 좌측에는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우측으로는 본인이 해야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적어도 최소한 한 명은 소개를 해야지 수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소개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소개를 해준 분이 스폰서에게 소개해줬더니 스폰서가 제품을 쓰게 했어요. 자, 소개가 발생되었죠. 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입을 하고 그 사람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을 그냥 달아서 수당을 넣는 거. 이거를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럴 때 하라는 거지. 그냥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운 거예요. 30만 PB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진짜 사람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급하니까 남편 달자. 자식 달자. 이렇게 해서 수당을 넣어주면 그 30만 PB가 매우 아깝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에이전트로 하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의미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차라리 자식이면 또 다행이에요. 나중에는 뭐 또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 나이 많으신 부모님, 배우자 이렇게 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아주 급할 때인데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그죠? 평상시 안에서 급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고객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직접 회원가입 하든지 아니면 회원가입 할 만한 사람을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소개가 실질적인 진짜 소개가 발생됐을 때 그분이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걸로 이해를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도 안 썼어. 소개도 안 했고 그냥 회원가입만 했어. 그것도 회원가입 하나 달아라고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남편 달았어. 그 수당이 나왔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그죠? 비정상적이라고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랑 보여주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잘 안 한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분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나중에 고쳐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생각을 바꿔주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해야 쉽게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똑바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부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보여지기에는 부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전업을 요구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안 급한 사람은 안 급한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 정말로 내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업을 하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그 배신감과 허무함이 크겠냔 말이에요. 저는 부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있어서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을 때 알아서 하는 거라고. 알아서. 그죠? 세미나장 가면 전업을 뭐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메시지 던지는 성공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그런 세미나에서 느끼면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업이 거저될 것처럼 말하고 보여주기에는 세상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사실이. 그런데 거저될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보상을 받는데 쉬울 수가 있겠어요. 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쉽게
거저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 설득하는 사람이 너무 쉽다고. 쉽나요? 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쉽다는 건 누가 말할 수 있냐면 그냥 파트너가 한 명 한 명 툭툭 나와서 회원가입 2명 시켰더니 성공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를 많은 분들이 어, 비즈니스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굉장히 구멍가게를 대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데 사업이 거저될 것처럼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가짐 자체가 썩은 상태로 사업에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쉽게 느끼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느끼게 만들지 말고 일을 어렵게 느끼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아주 그냥 해야 될 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멘트들. 자, 한쪽 책임질 테니 한쪽만 하라. 있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바이너리 마케팅에 있어서 이거는 뭐 반바이너리 마케팅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이너리예요. 두 그룹을 키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쪽만 책임지냐 말이죠. 그죠? 팔 한쪽 내가 흔들고 한쪽 네가 흔들어라.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사업이 거저될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에 속한 거예요. 이런 말들. 얼마나 달달해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잘 되잖아요. 한쪽만 하라고 했더니 그 파트너가 한쪽에 대박을 터뜨렸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폰서가 그 파트너의 안 되는 쪽에 계속 후원하겠어요.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대박 터진 쪽으로 내려갑니다. 대박 터진 쪽으로. 그죠? 그 사장님들 중에서도 지금 한쪽에 집중하시는 분들 있죠? 한쪽 라인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쪽이 잘 돼요. 스폰서는 균형 잡히게 반반 일하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일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한쪽이 잘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거기서 괜찮은 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괜찮은 그룹이 났다는 것은 후원 요청도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막 애써서 만들 필요 없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 사람들을 후원하면 되기 때문에 잘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말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쪽 내가 해줄 테니까 이쪽은 네가 해라 했다가 네가 해놓은 것이 커지니까 난 그쪽을 하겠다. 이게 말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좌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내가 잘못 말해서 그분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좌우를 하라는 거는 정말 그 파트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폰서는 상관없어요. 별로. 왜냐? 한쪽만 하든 좌우로 하든 잘 된 쪽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후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쉽게 잡고 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잡고 간다는 것을 후원을 많이 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그걸 내팽겨치고 막 로드 컨택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다는 그런 사업자 있나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죠. 그죠? 무슨 그 자선 단체 봉사로 온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쏟아지는 쪽에 후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되는 쪽이 잘 되면요. 스폰서도 자기 소실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쪽이 대박 터졌어요. 박하는 본부장님 중국이 만약에 대박 터졌어요.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반대쪽에 소실적 가야 되겠죠. 그죠? 잘 된다면. 그러면 소실적 간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이해를 못하면
너무 기본적인 걸 이해를 못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일을 하라는 것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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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을 위한 말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달달한 이런 말로 처음에 사업에 동참을 시켰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꼭 그렇게 달달한 말 안 해도 다른 말들로 사업에 동참하게 할 수 있어요. 좌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자, 달달한 말은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요. 신뢰를 잃게 돼요. 음. 아, 또 달달하게 말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속 그렇게 내가 들은 거랑 보는 거랑 다르고 내가 가르치는 거랑 실제로 내가 하는 거랑 다르면요. 그거는 어, 그 위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 이 사업은 결국 양심을 잘 속인 사람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달한 말을 어, 정말 우리가 충분히 다른 말들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달달한 말이라는 게 아닌 말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한쪽만 해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믿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애터미가. 자, 그래서 좋은 본이 되는 실제 사례를 만들자. 내 여건에 내 여건에 성취한 나의 수당 내역을 자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이것을 부풀리거나 뭐 뻥튀기 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여건에서 성취했단 말이죠. 그 수당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한 시간, 집중한 시간.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돈이 뭐 이렇게 30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어, 이런 여건 속에서도 예를 들면 되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많으면 2시간 이렇게 내가 애터미를 신경 썼더니 수당이 봐봐라. 전번 달에도 한 30만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30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 수당 내역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보여지기에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당이 30만 원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애터미 수당을 꾸준히 받는 그런 준 부업자의 통장을 자랑하시면 돼요. 수당 꾸준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수당 내역을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좋잖아요. 이런 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수당을 저축하는 그런 재미로 소개를 해주시는 분. 자영업 하느라고 바쁘고 회사 다니느라고 바쁘지만 틈, 틈새 나에게 소개를 해줬더니 이렇게 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 쓰고 따로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하고 혹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차피 원래 갖고 있는 그 직종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초반에 나온 수당을 꼭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수당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모으라고 안내하면 그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300만, 400만 원 이렇게 모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애터미 수당 안 쓰고 모으셔서. 그러면 아이고 나도 여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자기 파트너 안에서 삼으란 말이죠. 나는 수당을 써야 되지만 나는 형편이 수당을 써야 되지만 저분은 안 써도 된단 말이죠. 파트너가. 그러니까 파트너가 훨씬 부자예요. 파트너가. 그 파트너가 사업 잘하고 있는데 또 애텀에서 수당 뭐 30만 나온 걸 계속 모은다고 생각해요. 30만 아니더라도 그죠? 뭐 10만 원이라도 모은다고 생각해요.
그게 1년, 2년 모으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만큼 월급이 나오는 그런 파트너의 통장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런 파트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그만큼 받아요. 그럼 400만 원 정도 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이 되냔 말이죠. 그죠? 근데 직장 생활 없는 상황에서 200만 원만 번다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자, 요런 것들, 이런 경우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200만 원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업을 해서 빠르게 수당이 상승하는 그런 파트너의 통장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드세요. 지금 안에서 지금 이제 신규분들 사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어디에 맞는지 여기 어떤 사례에 해당되면 좋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보고 속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아, 이분은 명단도 있고 시간도 많고 애들도 다 키워놨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전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형편, 그 조건 맞는 대로 이런 사례들을 만들면 돼요. 근데 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풍조는 어떠냐? 기존에 있는 앞에 있는 네 개는 빼고 제일 마지막 거 전업에서 빠르게 수당 상승하는 거 여기만 맞춰가지고 내 여건에 맞는 수당을 성취하는 것, 꾸준하게 받는 준부업자, 저축을 재미로 하는 해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 부업자 이런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하는 게 기존 풍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미친 듯이 하는 사람만 찾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이렇게 모델을 설정하고 균형 잡히게 우리가 모도를 만들어 나가요.